제3지대 합당으로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안보람 기자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전격적인 합당으로 일단 설 연휴 때 얘기할 수는 있게 됐어요. 개혁신당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이준석의 결합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었지만 공언해왔던 대로 설전 합당은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급했다, 위기감이 컸다는 해석 따라붙습니다. 최근 MBN 여론조사 보면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이끌던 각 당 지지율이 나란히 2%였습니다. 실제 내부에선 공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화학적 결합, 시너지 날 것이냐 이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아슬아슬 살얼음판으로 보는 시각 많습니다. 각각 보수당의 대표와 진보당의 대표를 했던 두 사람이 만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통합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등 공약을 내세웠을 때 이낙연 신당에선 절대 함께할 수 없겠더라 이런 반응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전격 합당 선언 이후엔 기존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탈당하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생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낙연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는 만큼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조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호남이 출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대구 출마해야 되겠죠. 두 사람이 출마를 안 하든지 또 비례대표로 숨어버리면 제3지대 탄력받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대표 모두 지역구에 출마하고 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는 사실 후보군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야 공천이 본격화하면 양당 공천 탈락자들이 합류하는 이른바 이삭줍기는 가능할 텐데요. 결국 개혁신당 성공 여부, 여야가 잡음 없이 성공적인 공천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달린 셈입니다. 예. 일단은 빅텐트가 쳐졌습니다. 개혁신당을 보는 여야의 셈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여야 모두 의미를 축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신당 이름이 개혁신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빅텐트가 아니라 흡수합당이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혹시 모를 지지층 이탈에 방어막을 친 겁니다. 국민의힘도 온갖 세력 잡탕밥, 아무따 합당,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합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겉으론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 안 기자가 얘기한 대로 여야 모두 공천을 앞두고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한 갈등을 거치면서 일단 봉합이 된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갈등 봉합의 과정을 통해 한 위원장이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반응 많았지만 김 의원이 끝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 나오는 겁니다. 김 의원,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대담에서 유감 표명이 없었던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욕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이거 아닌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공천 결과에 따라서 이탈할 사람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럴 여지 충분합니다. 물론 민주당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친문, 친명 갈등 양쪽 모두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서 공천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친명계에선 여전히 임 전 실장이 험지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친명계 인사는 임 전 실장이 중구 성동구 갑으로 간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됐을 일이라면서 책임을 임 전 실장 쪽으로 넘기더라고요. 임 전 실장은 지금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출마 의지 굳건한데요. 이르면 이달 중순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라 기자였습니다.